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종합위험, 다음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종합위험 비가림시설 피해조사 포대참, 포도, 대추, 참다릅니다. 자, 조사 기준은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시설의 구조체와 피복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출한다. 재조달가액이라는 것은 동형동질의 신품 가격입니다. 동형동질의 신품 가격.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 단위, 그리고 보험 목적별로 평가를 한다. 조사 방법은 피복제는 피복제 피해 면적, 구조체, 그러니까 골조죠. 골조는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 수량 확인하고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수 면적 확인한 다음에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자, 이게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추는 이제 다 양쪽을 다 가려야 되는 거죠. 대추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지시설을 하려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다 가려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방지시설 할인율을 받는다는 거 1과목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1권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는 그 피해 조사에 대한 방법만 있었고요. 다음 이제 나무손해보장 특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조사 시기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나무손해보장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근데 이제 참다리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수 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는 그런데 밤이나 호두는 오미자는 없는 거죠.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없기 때문에. 왜?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대호를 피우면 오복 했습니다. 오디복 분자, 오미자, 대호, 대추, 호두, 밤. 자, 여기서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스, 수확 완료 고사 주스, 미보상 주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달에는 실제 결과 주스, 고사 주스, 미보상 주스를 조사를 하는데 왜 참달에는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스와 수확 완료 고사 주스가 없냐 이 말 하면은 과실 보장 종기는 수확 종기 12월 30일이에요. 나무 손해 보장 종기는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수확 개시 전 후에 고사 주스 구분이 불가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참달에는 6월에 보험에 가입하면 이듬해 11월 30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거의 17개월이에요. 근데 나무는 판매기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이니까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6개월이 더 길기, 한 7개월 정도가 더 길기 때문에 결국은 수확 개시 전으로 나눠서 고사 주스를 나눌 수가 없다. 수확 개시 전 고사 주스, 수확 개시 고사 주스가 나눌 수가 없어서 고사 주스를 한다. 그래서 뭐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방법인데 수확 감소 보험금. 수확 감소 보험금은 과수연별로 산정하되, 지급보험금 과수연별로 산정하되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제외로, 또 다른 뭐 보상하는 제외로, 보장하는 제외로 뭐 등등이 동일하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하는 제외로 하여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취하는 것.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리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 복숭아는 뭐다? 병충해 감수량이 포함된다.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과실 무게 곱하기 0.5다. 그리고 이것은 복숭아의 수확 감소 추가 보장할 때도 병충해 감수량이 피해율에 병충해 감수량 적용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보험 요구하기 전에 농작물의 가입 금액을 한도를 한다.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이다.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을 해줄 때는 재보험사업자가 잔존물 취득할 의사가 있고 잔존물 취득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잔존물 보전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에다가, 자, 잔존물 보전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 그러니까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보험가입금을 초과해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잔존물 제거 비용,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를 한다. 보험금에 잔존물 제거 비용 되면 보험 가액 금액을 한다.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원을 한도한다.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농작물만 적용합니다. 예외로는 인삼 해가림 시설은 손해방지 비용이 농지당 20만원.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도 전액을 지급한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그냥 포도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복숭아도 보험가액 금액 피해율 곱하기 10%인데 포도는 평수 미평이지만 복숭아 피해율은 병충해 감수량이 포함된다.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비율은 5%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피해율은 실제 결과주수분의 피해주수. 피해주수는 실제 결과주수. 그래서 피해주수는 고사 주수만 인정한다. 자,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이 자기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주고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고체 가액에 따라 한다. 그 다음에 1사고마다 제조달 가액.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 등 시설비 곱하기 피해 면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비손자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과 보험 가액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다. 농작물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없습니다.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고 비가림시설은 잔존물 제거 비용, 해가림시설도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보험 가액 금액이 합계액의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중복보험자인데 비가림, 원예, 해가림, 축사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보험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여러 개가 들어있고 보험 가액 금액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데 가액 금액의 비례 분담을 하느냐, 독립 책임의 비례 분담을 하느냐. 그런 것은 보험 가액 지급금 계산한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액 손해액에다가 가액 금액 합계액분의 이 보험의 보험 가액 금액을 하는 거고 지급 방법이 다른 경우는 손해액 곱하기 보험금 합계액분의 이 계약의 보험금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안 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합계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이나 보험금만 지불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급 안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이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빼고 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 한데 그 사람을 안 받아도 n분의 1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제가 가축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일 때 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거 가축 재해보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반드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가액 금액 둘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가액 금액 100만원으로 하나에는 60만원 들고 하나에는 50만원 들었다. 이러면 비례 배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복구를 되지 않은 때는 제도할 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제조력 가액 곱하기 1- 감가율. 감가율은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그리고 또 그러면 실제로 수리복구 하지 않을 때 손해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복구 않거나 또 늦어도 180일 이내 해야 한다. 180일 이후에 한다면 또 결국은 시가로 적용한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고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 단독가는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이다. 이거 단지사고고 1사고 단위로 한다. 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금 곱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농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전액 지급을 한다. 자, 다음 시간에는 OD 감귤을 하고 OD 감귤 가기 전에 먼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의 과중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중조사를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르, 유자. 이게 과정조사 기준이 같아요. 그리고 오다마사. 오다마사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과정조사는 표본주, 과정조사는 표본주로 하거나 표본주별로 하거나 표본 구간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착과 피에도 표본주가 있어요. 표본주가 있지만 표본주로 하지만 다른 낙과 피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표본주 몇 주 이상 이게 없어요. 그냥 품종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먼저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르, 유자는 과중이 계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다마사는 이게 소가예요. 소가 작아요. 그러면 이것은 표본주별로 하거나 표본 구간별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과중이 있는 것은 표본주 3주 이상,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지만 포도만 농지당 30개고 나머지는 60개로 한다. 그리고 오미자는 표본 구간, 그래서 전부 또는 절반 수확. 그리고 대매살도 표본 주별로 하죠. 오미자는 표본 구간별로 합니다. 전부 표본 주별로 하고 매실은 비례 추정지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착과량 조사할 때. 자, 다음 수학 감소 보장 착과 낙과피해 구성 조사는, 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과중 조사하고 똑같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호두. 아니,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그러나 참다르는 100개. 품종별 3주 이상이면 100개로 한다. 100개로. 수확 개시 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매살, 소가는 표본주, 표본 구간별로 한데 100개나 1000g. 대매살은, 오미자는 3000g으로 한다. 자, 그리고 낙과 피해는 밤, 호두는 수확 개시 전에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똑같다? 우리가 과중조사하고 똑같습니다. 착과피 구성조사 똑같고, 여기도 참다르 100개, 유자는 수확 개시 후에 없습니다. 대매살은 품종별로 100개나 1000g, 오미자는 3000g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여러분과 함께 수확 개시 후 피효 산정 시 밤, 호두, 참다르,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그래서 오다마사, 밤참, 호두, 오다마사. 자, 피해율 산정인데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수확량 조사가 없는 경우,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량 조사가 없고 수확 개시 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자 수확량, 금자 감수량, 기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평년 수확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커버린 거예요. 왜? 평년 수확량 기준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 구간의 가입 금액.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부분에서 가입 수확량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커버리면, 초과보험이면 수확량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차 수확량만 인정해주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금차 수확량을 뺀 것을 수확량으로 한다.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금차 가속이니까 금차 감수량 곱하기 미보상 비용. 그러나 일부 보험이나 전부 보험이잖아요.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니까. 전부 보험일 때는 그냥 평수 미평으로 하는데 금차 수확량과 기수확량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수확량을. 그래서 수확량은 금차 수확량에서 기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을 다 미보상 비우니까 수확량이 금차 수확량 더하기 기수확량이었으니까 평년 수확량 빼기 금차 수확량 더하기 기수확량. 그래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을 해준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서 이게 초과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는 그냥 무시하시고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는 수확 개시 전에는 한 번이 있고 수확 개시 후에 2회 이상 여러 번이 있는 거죠.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있는 거. 그러면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전 조사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과보험으로 해서 사고당 감수량만 인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초과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하고 동일해서.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수학 개시 전 최초 조사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 그러면 미보상은 결국엔 수학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을 뺀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 중 가장 큰 거. 자, 수학 개시 후 N자 사고가 있는 것은 이것도 1번은 그냥 무시하시고 2번인 경우에 이전 조사 금자 수확량과 이전 조사 기수확량보다 금자 수확량, 금자 감수량, 기수확량이 적은 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초과보험이냐 아니면 일부 보험이나 전부 보험이냐 이렇게 봤을 때 수확량이 미중적이니까 사고당 감수량을 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최초 수학 개시 후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하고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가 최초인 거.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가 최초. 그러니까 수학 전 수확량 조사가 없는 경우하고 거의 수학 개시 후 조사만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2번에 금자 수확량 더하기 금자 감수량 더하기 기수확량은 평균 수확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일부 보험이나 전부 보험에서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금액 크거나 같으면 수확량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수확량은 최초 조사 금자 수확량 더하기 최초 조사 기수확량. 최초 조사 금자 수확량에서 기수확량 한 다음에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건 수확량을 빼줄 때 이 수확량 자체의 빼기니까 여기서 빼고 더하고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상 비율을 곱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란이 참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 금차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가 최초인 경우, 그래서 이게 초과보험이나 일부보험이나 전부보험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과수 11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컨디션 그리고 몸 관리, 폭염도 되고 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